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한반도가 여름인지라 계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이 오고 있는데 요파씨에서 종종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수해죠, 수해. 네. 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최지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수입니다. 지자 돌림이 유행하던 세대라서 굳이 익명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9명에서 10명 정도의 지수를 만나왔기 때문에 별로 위기감이 없거든요. 아. 네. 최지수 씨.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주는 교육도 회피하셨을 수 있겠다. 한국에서 꾸준히 사셨는데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10명밖에 안 만났다?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자는 사실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직업이 없었거나 지자는 근데 거의 모든 세대를 걸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혹은 특별한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살고 계시다거나 의심해봅니다. 네. 사연은 미용실 단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미용실 단수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네. 잠깐 미용실이 있는 건물에 사시던 분이 단수를 건물에 일으켜서 네. 미용실까지 피해를 줬다. 이런 얘기에서 나왔었는데요. 수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가뭄입니다. 가뭄. 그래서 그분의 사연의 밑에 있던 미용실에 계셨던 분의 사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엮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제가 막 대학생 새내기가 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축하도 받고 입학 선물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행복한 순간이죠. 아, 그렇죠. 예. 제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대학을 갔던 터라 설날 친척집에 가면 우리 지수가 땡땡대에 붙었다며 하고 보기 드문 덜 공격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죠. 평소에는 머리가 왜 짧으냐 이런 질문이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지수가. 네. 그러던 중 미용사이신 이모님께서 입학 선물로 머리를 해줄 테니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네요. 재밌네요. 벌써 재밌네요. 그렇죠. 요파씨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징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손바닥을 싹싹 비비고 있어요. 네. 아하, 재밌네요. 이거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화를 못 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저야 매우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와 관계죠. 네. 당시 저는 재수종합반, 그것도 종일반에 다니다 보니 외적인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렇죠. 자연인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재종반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네네. 굳이 왜 저 머리 길이를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특히나 머리 긴 학생들 정말 케이브맨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프리 히스토릭 같은데. 여튼 머리숱도.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했겠죠. 미래를 위해 일단 자산은 쌓아두는 것이다. 지금은 이가 우글거릴지 모르겠으나. 씻기는 씻겠죠. 네. 머리숱도 많은 제가 머리를 1년간 전혀 손보지 않았으니 매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상태였죠. UMC의 견해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만 동시에 무슨 짓을 하건 돈이 매우 깨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산을 개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저같이 머리를 길게 길러본 적이 별로 없는 UMC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UMC는 길러본 적이 네. 단발로 하고 다녔다지 않습니까? 단발은 이제 서울에 안 올라올 때 잠깐 했고요. 그게 서울에 올라오면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냥 위로 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한국의 아저씨들은 안 하는데 어떤 나라 아저씨들은 많이 하는 아주 심란한 파마가 있어요. 드레드. 네, 그러니까 드레드까지는 못했고, 예, 콘노, 많이 볶아서 모자만 쓰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해요. 네, 푸코니 형이 하시는 그런 건가요? 데프콘 씨도 그렇게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아무튼. 이게 머리가 길이가 길고 숱이 많은데 길이가 길었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경험을 많은 남자분들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몇 번 해보면 이거 진짜 머리를 기르고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비용과 수고가 많이 드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나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길이로 잘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컨디션이 다르면 또 돈을 더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과학적으로 막 수백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가격표를 적어놓은 미용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따라오면 이제 딱 스캔 쫙 하고, 한번 하고, 딱 가격 나오고, 어. 정찰하고. 시가, 또 이렇게 나오고. 공짜로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공짜니까 기왕이면은 좀 이제 딴 데 가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거를 이제 좀 선물로 받고 싶은 상황이죠. 저 같으면 그때 콘로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럼 이모님이 화를 내셨겠죠. 네. 동시에 1년간 재소종합반에서 그늘진 곳에 미뤄진 식물처럼 죽어가다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많은 고민과 기대감은 그다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많이 고민하면 늘 망택을 합니다. 네. 저는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한 뒤 파마를 해서 일명 고준이 단발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본인의 유명세에 비해서 너무 검색이 많이 되는 인물이죠. 고준 씨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네네. 연예계보다는 이제 미용계에서도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고준이 단발로 검색하면 꼴뚜기처럼 바깥으로 살짝 말린 펌과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그 최지수 씨 개인의 의견입니다. 꼴뚜기처럼 바깥으로 살짝 말린 펌과 좀 더 부스스한 느낌으로 복슬거리는 펌 두 종류가 뜨는데 저는 후자의 느낌을 원했습니다. 부스스한 바깥으로 살짝 말린 꼴뚜기가 있고 부스스하게 복슬거리는 건 뭐 쭈꾸미입니까? 어려운데요? 부스스하게 복슬거리는 것은 뭐랄까요? 하긴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자랑하는 게 제가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용실 방문 당일 저는 폰에 다운받은 여러 장의 고준이 단발 사진을 이모님께 보여드리며 이래저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모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제 머리를 보시더니 제 머리가 굉장히 짱짱하고 자기 주장이 센 머리다 보니 저도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조카의 머리를 철근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센 머리가 확실히 있긴 있잖아요. 하루에 염색과 파마를 동시에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은 일단 파마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가르고 왜인지는 몰라요. 얘기해줬잖아요. 자기 주장이 세다고 굉장히 짱짱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파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를 했다가 다시 결합시키고 뭐 이런 화학적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을 잘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좀 건너서 해야 되나 보죠. 저도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 기억이 슬슬 사라졌네요. 본격적으로 파마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올고준 대나무처럼 자라온 제 머리들을 댕겅댕겅 잘라내고 숱도 조금 치며 고준이 단발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죠. 뭔가 싹싹 잘려나가면서. 그렇죠. 한 시간 뒤에 네. 예뻐져 있겠지? 네. 그리고 대망의 파마. 목에 반원 도넛 모양의 무언가를 씌우고 약품을 끼얹어가며 머리에 롤을 만 뒤 열을 가하는 기계 밑에 앉게 한 뒤 타이머를 설정하였습니다. 설마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건 파마가 생전 처음이신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학생 때 워낙 그런 것을 이제 제한당하니까. 예. 네. 이제 한국에서는 남녀 비교가 좀 무의미합니다만은 저도 한 25살 돼서야 그렇죠. 미용실 처음 가봤어요. 네. 예. 여기까지도 고준이 단발을 향한 행보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모님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니 단골인 듯 했습니다. 네. 그 손님은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셨고 이모님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그 손님의 머리를 잘라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분이 망나니. 가위손? 이렇게 뭔가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이렇게 예. 샥샥샥샥.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컷이 아니라 비헤드 같잖아요. 머리를 잘라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모님은 손이 굉장히 느립니다. 직업이 이것인데. 이모님의 언니, 저희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걔가 머리 자르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내가 바리깡으로 밀고 나오고 싶어져 라고 하십니다.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자르신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이건 뭐 스타일일 수 있죠. 네. 이 섬세한 개인의 특성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손님이 폐소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은 집이 아닌 낯선 가게나 건물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미식축구를 하시고 계시 것으로. 그래서 제 머리에 열을 가하던 기계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님은 그 손님에게서 손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이거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한 장면 같죠.
지수야 미안 이손님 먼저 빨리 해드려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네. 그러니까 좋게 될 사람은 좋게 된다. 아 그렇죠. 네. 돈을 안 낸 사람은 좋게 된다. 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은 30분을 의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겠죠. 의미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던 저는 제 머리에 롤을 풀고 중화제를 뿌리는 이모님의 손이 왠지 불안해 보이고 조급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준히 단발을 할 저의 캠퍼스 새내기 모습만을 꿈꾸고 있었지요. 중화제를 잔뜩 뿌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샴푸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용실 한켠에 있는 샴푸 의자에 몸을 눕히고 머리를 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 이게 뭐야 가스가 새나 봐. 지수야 미안 관리실에 좀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이모님은 후다닥 미용실을 나가셨습니다. 가스가 새면 일단 사람 여기 두면 안 되는 거야. 어머 지수야 일어나 이렇게. 후다닥 미용실을 나가셨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가스 냄새가 나나? 난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던 저는 멀뚱히 의자에 누워서 이모님을 기다렸습니다. 15분 정도 뒤 이모님이 올라오십니다. 자, 약품 처리가 그 예정 시간보다 45분 늦게 되고 있는 것이다. 중화, 그렇죠. 도합. 중화가 오래되면 어떤 결과가 나는 걸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가스는 별 문제 없었던 건지 이모님은 별말 하지 않으시고 물을 트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15분이 기다렸는데 별말을 안 하면 안 되고 서로 이제 양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물을 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이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찬물밖에 안 나오네. 이게 왜 이러지? 지수야 잠깐 밑에 내려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모님은 다시 미용실을 나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고준히 단발이 서서히 벌어져감을 느낍니다. 45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해도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어. 나도 수습이 되겠지 하고 하는 아니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을 애써 진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의 아주 죽여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싶어하는 그렇죠. 마음. 네. 우리는 좋게 되기 직전까지 이 마음을 유지합니다. 보통.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식이 없는 한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죠. 알아서 되겠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카인데 막 약간 이러면서 설마 망하겠어. 이모님인데. 그리고 20여 분이 지난 뒤에 이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샴푸 의자에 멀뚱히 누워있기 심심했던 제가 옆에 있는 헤어캡을 꺼내 머리에 직접 씌운 뒤 코트에 넣어놓은 핸드폰을 가져와 불안한 마음에 미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트콤은 한 편에 20분 정도 하는데 한 편을 다 보고 나서 다음 편 오프닝이 막 시작하려던 차에 이모님이 돌아오셨으니 아마 20여 분 정도가 지난 것이 맞을 겁니다. 아닙니다. 로딩과 다 합치면 24, 5분 지났을 겁니다. 그렇게 중화제로부터 40분 뒤 드디어 제 머리는 샴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길어진 일정에 지루했지만 어쨌든 간 파마 작업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산뜻한 고준이 머리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드라이를 위해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젖은 머리가 어째 파마롤의 형상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머리가 젖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애써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그쵸. 근데 파마를 하고 젖었을 때는 사실은 파마롤 형상을 많이 기억하죠. 좀 털어내고 말리면서 좀 스타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동네 사람이 요즘 이제 차를 빼다가 네. 동네 미용실에서 그 어르신들이 네네. 그룹을 하고 네. 매우 오랫동안 담배도 태우고 네. 쿠키도 잡수고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네. 머리 드라이가 끝나고 이모님이 머리에 뭐 좀 발라줄까? 세팅해줄까?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모님이 이제 머리에 뭐 좀 발라줄까? 세팅해줄까? 이렇게 좀 미안한 듯이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머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드라이와 세팅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드라이를 마친 제 머리는 제3의 영역에 가 있었습니다. 하긴 다른 장르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 자신의 스타일링과 관련해서 망한 것을
사연을 보내겠다고 사진을 찍기도 어려운 일이다. 과거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네. 너무 갑작스러운 시각적 충격에 저는 오히려 빠른 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이상해지면.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저보다 안절부절을 해하며 어머 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말렸네. 네가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르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이모님께 연신 괜찮다고 말하며 마음에 든다고 진심으로 밝게 웃어드리고 미용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머리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멍했습니다. 그냥 집에 많이 가고 싶은 그런 기분 정도? 우리가 원래 이제, 자아가 크게 무너질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다. 다시는 나오지 않고 싶다. 그 본인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집구석이 싫어도 돼요. 네. 이런 때는. 이건 어떤 근원적인 집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미용실을 나와 지하철 플랫폼 안에 섰고 앞에 섰고 스크린도어에 비친 제 머리를 보았습니다. 자,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머리가 망했던 적은 많았지만 살다 이런 머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제 나옵니다. 나오네요. 이거 그 머리는 호주 판사들이 쓰는 짧은 파마 단발 가발과 매우 흡사한 미친 소라빵 머리였고 당연하게 고준인 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호주 판사는 네. 이게 영국식을 말하는 거겠죠? 또 호주 판사는 또 다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네네. 오스트레일리안 저지 윅을 검색해봤어요. 네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잉글리시라고 그러니까 영국 이런 건 또 다르냐는 게 질문이죠. 그게 제가 혹은 의회에서 호주만 그것을 하고 있나? 최지수 씨의 사연 때문에 아무튼 대단하네요. 네. 법정에서 쓰는 가발에 대해서 네네. 좀 차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림이 심각한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고급 과자점에서나 보이는 그런 룩 둘둘 말린 그런 과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머리에 여러 개 붙어 있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이게 좀 더 크고 길고 어깨 밑까지 내려오고. 길죠. 네. 호주 건 좀 더 짧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최지수 씨께서 나름 이제 가장 근접한 거를 진짜 찾아서 설명해 주시는 상황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호주 건 좀 짧고 단발에 가깝고. 여튼 사실 영국 쪽 건 이제 좀 장발에 가까우니까. 네. 여튼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누가 누구에게 형량을 내릴 때 하는 머리 스타일이지, 새내기가 교실에서 수업 들을 때 하는 그렇죠. 스타일은 아니다. 고준희 씨는 더더욱 판사 역할을 맡은 적이 없으니까. 최지수 씨요. 고준희 씨. 고준희 씨. 그렇구나. 최지수 씨 학교에서 출석 부르면은 선고하시고 네 대신에. 미친 소라빵 머리였고 당연하게 고준희 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판사 역할 맡으신 적 특히나 호주 판사. 네. 법정 드라마를 하셨을 수는 있지만 호주 판사 역할은 하시는 그러니까 한국인들 몰래 호주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모를까. 가끔 그런 배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잘 몰랐는데 중화권이나 이렇게 몰라 하고 계시는. 네. 저는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실연을 당한 사람처럼 줄줄 울면서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4-5회가량 벅벅 빨아보던 등 갖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제 머리는 호주 판사 머리에서 제철 맞은 미역줄기 머리 정도로 변화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용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못되죠? 그러면 리터칭을 해달라. 다시 서비스해달라. 라고 가지 못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거기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소비자보호원 사례 이런 걸로 조금 무슨 기회에 제가 미용실이 분쟁이 꽤 많대요. 왜냐하면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 머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머리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환불을 해달라.
특히 이런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소비재는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당신 지금 고준이야 라고 계속 그쪽에서 우기면 그쪽에서 물어줄 의무가 없는 예, 어쨌든 항상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진짜 그냥 3mm 삭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9mm를 남겨주지 않은 이상은 뭐 이렇게 서비스를 다시 해주고 이런 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분쟁이 많은 영역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예전에 뭔가 그러니까 대학생이 됐을 땐가 아니면은 뭘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가서 삭발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네. 항의의 의미에서? 근데 이제 제 남자니까 삭발을 해도 된다고 그 삭발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네. 전 고등학교 때 거의 3년 한 2년 동안 삭발을 하고 다녔어요. 저도 UMC 같은 머리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삭발이 그렇게 막 항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유 됐다 그냥 삭발하자 이렇게 자포자기. 그렇게. 네. 근데 그쪽에서는 되게 미안해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아니요 괜찮아요 한데도 제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진 않았는지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해주시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웃으면서 말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근데 뭐 삭발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는 뭐 그게 이제 대안이긴 하지만은 최지수 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겠죠. 네. 그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이모님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착한 분이시네요.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이모님을 보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모님은 이제 뵙긴 뵀는데 미용실만 안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세뱃돈을 좀 크게 쓰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 미용실에서 단수가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아니죠. 지금 사실관계가 틀렸죠. 네. 가스가 샌다고 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최주씨는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찬물만 왜 찬물만 나오지 하고 나서 그것도 단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 찬물을 했으면 그때 그냥 찬물로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이모님의 어떤 사정이 당신은 끝까지 모를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도박에 빠져 계셨다. 밑에 가서 이렇게 인형 뽑기를 너무 눈에 밟혀서 하고 1층에 인형 뽑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찬물? 더물 안 틀었을 수도 있다. 네. 잘 나오는데. 네. 지금 사실 밝혀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최지수 씨는 이제 그때 울지 마시고 다시 이모님을 찾아가서 징역형을 더 언도하셨어야 됐다. 네. 여튼 호주 판사 머리 구해서 이모님에게 반항의 의미로 갔는데 어머 연색했니 정도로 아무튼 미용실 사연 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용실에서 좋게 된 일 참 많죠. 그러게요. 이게 되게 기대되네요. 이런 사연이 재밌네요. 처음 알았어요. 예. 최지수 씨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